배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전기차를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 배터리 산업의 심장, 그 무게중심이 전기차에서 인공지능, 바로 AI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자,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는 이 인공지능,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쑥쑥 크는 걸까요? 정답은 네, 바로 전기입니다. 근데 그냥 전기가 아니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죠.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거대한 하마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배터리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터리가 어떻게 AI의 새로운 심장이 됐는지.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지키는 이중 방패의 비밀은 뭔지. 그리고 나서 미래로 넘어가서요. 로봇과 드론이 활약할 새로운 전쟁터를 살펴보고 또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차세대 기술 로드맵까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배터리가 어떻게 AI 혁명의 새로운 심장이 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말이죠. 예전에는 배터리 산업의 주인공 하면 단연 전기차였죠. 그런데 이제 그 무대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먹어치우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면서 배터리는 더 이상 자동차 부품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AI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기간 산업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중 방패라고 불리는 2단계 전력 보호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방패의 정체 궁금하시죠? 데이터 센터의 이 이중 방패는요, 두 종류의 배터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바깥쪽에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그리드 ESS라고 부르는 게 전력망 전체를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무정전 전원 장치, UPS랑 배터리 백업 유닛, BBU가 서버를 직접 보호하는 거죠. 이 두 시스템이 겹겹이 데이터를 지키는 그야말로 철벽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시스템의 역할을 아주 쉽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자, 그리드 ESS는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전력을 가득 저장해뒀다가 전력 사용량이 확 늘어날 때 안정적으로 쫙 공급해주는 거죠. 반면에 UPS랑 BBU는 집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예요. 화재가 나면 바로 물을 뿌리는 것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아주 짧은 정전이라도 생기면 즉각 작동해서 수십억 원짜리 GPU 클러스터가 멈추는 그런 대참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 규모 차이를 직접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엄청나죠? 왼쪽에는 도시의 물탱크처럼 거대한 컨테이너 형태의 ESS가 보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는 서버를 위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저 손가락만한 작은 원통형 배터리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목적이 다르니까 모습도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특히 이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하는 그리드 ES에는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거의 무조건 쓰입니다. 왜냐하면요, 매일같이 전기를 채우고 비우는 이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명이 길고 안전하고 또 비용도 저렴한 LFP가 그냥 최적의 선택지인 거죠. 자, 이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BBU, 배터리 백업 유닛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작은 배터리들은요, UPS보다도 더 깊숙이 서버 바로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아주 찰나의 전력 이상으로 수십억 원짜리 엔비디아 AI 칩셋이 멈추는 대참사, 이걸 막는 말 그대로 마지막 보루인 거죠. 이 작은 1700 원통형 배터리 하나하나가 AI 혁명의 파수꾼인 셈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AI 연산 때문에 전력 변동이 엄청 심해지면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인용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계 엔지니어들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UPS나 BBU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의 데이터 센터를 잠시 떠나서 미래의 전장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첫 번째 임무, 아주 의외의 분야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첫 상용화 목표가 전기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좁은 공간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단 1g의 무게가 비행 시간을 결정하는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군용 드론 시장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배터리 석학이죠. 샬리 멍 교수의 이 한마디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로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굳이 비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고체 기술은 단순히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로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만 진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로봇과 드론에 크게 세 가지 혁신을 가져옵니다. 첫째, 혁신적인 소형화. 로봇의 팔다리 같은 아주 좁은 공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우겨 넣을 수 있게 돼요. 둘째, 필수적인 경량화.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군용 드론의 비행 시간을 지금의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화학. 액체로는 너무 불안정해서 쓰기 어려웠던 리튬황 같은 차세대 소재를 쓸 수 있게 해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지정학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배터리를 둘러싸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배터리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싸게 만드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광물 채굴부터 소재, 셀 제조, 그리고 재활용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 안정적인 공급망 전체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에도 정말 거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쭉 한번 정리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이 배터리 기술의 미래 로드맵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로드맵을 보시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현재 시장은 역할에 따라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데이터 센터처럼 아주 튼튼하고 오래 가야 하는 곳은 LFP 배터리가, 그리고 전기차처럼 한 번 충전으로 멀리 가야 하는 곳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가 각각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2027년 이후가 되면 로봇과 드론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을 위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고체 배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각 기술이 저마다의 시대와 임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나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부터 미래의 로봇, 하늘나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가올 미래 시대를 떡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인프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AI의 심장이 되고 또 로봇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배터리. 이 작은 배터리들이 그려나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미래를 상상하시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